네, 리플 XRP가 여러모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는 아쉬운 느낌을 갖게 만들지만 나중에 시세를 한번 움직이게 만들 법한 그런 재료들이 한꺼번에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 SEC와의 소송 합의를 이루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XRP 현물 ETF 출시 준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결제망에 통합이 되면서 XRP의 실제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XRP가 어떻게 지금 현재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대타협에 이르렀습니다. 양측은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가운데 5천만 달러만 SEC에 납부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해버렸고, 서류를 법원에다가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부터 이어졌던 미국 내 최장기 암호화폐 소송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될 경우 양측은 모든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을 완전히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법원의 승인만 남은 겁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기소하면서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했었습니다. 2023년 7월에 리플은 약식 재판을 통해서 부분 승소를 거두기도 했었는데, 공개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초기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정됐습니다. 이 판결로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돼서 2024년 8월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 됐고, 리플은 이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 리플과 SEC는 항소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SEC의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한 폴 애킨스는 취임 이후에 소송보다 규제 기준 마련에 집중하겠다라며 암호화폐 제재 강도를 낮추는 이 추세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5월에 한 차례 협상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이 예외적인 사유 부족,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거부를 했고, 양측은 조건을 다듬어서 이번에 6월 12일에 다시금 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이 승인할 경우 즉시 효력을 갖게 되고, 리플은 벌금의 40%만 납부하고 60%는 돌려받는 다소 나름 파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SEC와 리플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하며 3년 반 동안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XRP의 법적 지위가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 장기화로 얽매였던 리플의 손발이 잘 풀리게 되는 거고, XRP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완의 규제 논쟁을 종결짓는 타협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은 앞으로 미국 암호화폐 자산 규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60%에 달하는 벌금을 아끼는 나름의 실리까지 챙기면서 체면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합의 소식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호재로 XRP의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송 리스크가 대부분 거치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XRP의 제도권 편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현물 ETF 출시 가능성, 그 기대감입니다. 이미 10개 이상의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서 S1 서류가 SEC에 들어가 있고, 몇 달 전에는 블랙록이 신청했다라는 루머가 이 해프닝 성격으로 등장하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이었는데 블랙록의 XRP 트러스트라는 서류가 델라웨어에 올라오자 XRP가 가격이 30분 만에 12% 이상 급등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앞장섰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XRP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과 기대감이 나왔던 건데, 이후에 블랙록 측은 해당 신청이 자사가 아닌 제3자의 허위 제출이었다라고 부인했고, 델라웨어 당국도 가짜 등록권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로서는 XRP 등 알트코인 ETF 출시 계획 없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고객 저변 확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아직은 그렇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알트코인 ETF로 나아가기보다는 기존 대장들 위주로 주력을 하겠다, 힘을 싣겠다, 이런 의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비트와이즈를 비롯한 여러 경쟁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일 델라웨어의 비트와이즈 XRP ETF 트러스트를 실제로 등록했고 XRP ETF 상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SEC에다가 S1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식적으로 XRP ETF 승인 절차에 돌입하는 꽤나 발빠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경영자 헌터 호슬리는 XRP는 지난 10년 넘게 많은 투자자들이 노출을 원해온 지속력 있는 자산이다라며 XRP ETP를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와이즈 말고도 위스덤트리, 21쉐어스, 카나리 캐피털 등이 잇따라서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고, 일부 전문가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는 승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ETF 승인 레이스에서 불붙은 이 기관들의 암호화폐 ETF 경쟁이 이제 XRP 그리고 솔라나나 도치코인 같은 여러 대장급 알트코인들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XRP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은 시장의 수요와 제도권 수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2024년 초에 미국 시장에 데뷔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XRP ETF는 시간 문제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XRP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 계좌를 통해서 규제된 환경에서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건 XRP 유동성과 채택률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SEC 승인까지는 신청 이후에 통상 몇 달의 심사와 또 거래소 규정 변경 절차가 남아 있어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몇 년씩 지연될 가능성도 물론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네크는 2021년에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지만 실제 승인까지는 3년이 걸린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EC의 수장 교체로 규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 리플 소송마저 거의 해결된 지금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XRP 신탁이 올해 5월 이후에 300% 넘는 수익률을 올리면서 미리부터 XRP ETF 출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진입의 문턱 앞에 선 XRP, 과연 제2의 비트코인 ETF 신화를 만들 수 있을지 나름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한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이슈입니다. 규제 이슈와 제도권 편입 전망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제 사용 사례 증가입니다. 리플은 2024년 12월에 자체 출시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자사 국제 결제망에 전격 통합하며 XRP의 실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ODL이라고 불리는 리플의 국제 송금 솔루션에 RLUSD를 접목시키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XRP를 유동성 교량으로 브릿지로 활용하기에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리플의 ODL은 전통적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에 필요한 준비금을 쌓아두는 비효율적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됐습니다. 국경 간 결제 비용을 기존 대비 80에서 90% 절감하고 송금 속도를 며칠에서 몇 초 수준으로 단축하는 ODL의 비결은 바로 XRP의 중간 브릿지 자산으로 역할하는
그런 활용하는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달러를 XRP로 즉시 환전해서 해외로 전송한 뒤 현지에서 다시 법정화폐로 환전하면 중간에 은행 간 망을 거치지 않아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때 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극소량의 수수료는 XRP로 지불이 되고 소각됩니다. 아주 적긴 하지만 소각되는 겁니다. 사용량이 늘수록 그래서 XRP 공급이 줄어드는 나름의 디플레이션, 토큰 이코노믹스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서 출시된 RLUSD는 미국 국채 등으로 1대1로 담보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은 이 RLUSD를 2025년 4월 자사의 리플 페이먼트 결제 플랫폼에 통합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ODL 기반 결제 흐름에 안정적인 달러 토큰을 직접 투입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RLUSD가 결제망으로 들어오면 크로스보더 송금을 할 때 발신자 측 자금이 현금에서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다시 XRP,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현금 이런 경로로 이동을 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RLUSD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목적으로 설계가 돼서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규제 아래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RLUSD는 처음부터 신뢰, 실용성, 준법을 핵심에 두고 설계됐다라고 강조하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자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RLUSD의 도입 효과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인 2025년 4월 초에 시가총액 2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한 달 새 87% 성장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월간 결제 처리액도 8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출시 이후 누적 거래량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BKK 포렉스나 아이샌드 같은 글로벌 송금 업체들이 RLUSD를 활용해서 이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도입했던 RLUSD 결제를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리플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크라켄 거래소를 비롯해서 엘맥스 디지털, 비트스탬프, 제로해시, 불리시 이런 주요 거래 인프라에 RLUSD가 속속 상장돼서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누구나 RLUSD를 매매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다양한 국제 송금 허브에 자리를 잡으면서 XRP의 실사유량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은행이 ODL 네트워크 파일럿을 거쳤고 그 가운데 20곳 이상은 상용화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리플의 결제망 리플렛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분기별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ODL을 통한 XRP 거래 비중도 해마다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XRP 실사용 사례 확대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통 국제 금융망의 대명사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기본판으로 깔아놓고 바라보는 게 정신 건강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이슈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누군가는 궁극의 목표로 또 다른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건 거의 망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스위프트망을 통한 국제 송금은 하루 5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앞으로 5년 안에 이 가운데 14% 정도는 XRP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담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메시징만을 제공하고 실제 결제는 은행 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XRP ODL은 유동성 자체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비율만큼 XRP가 글로벌 송금의 유동성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면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에 대략 7천억 달러 규모가 되는데 이게 진짜로 실현된다라면, 그러니까 5년 안에 빵형 말처럼 5년 안에 이게 실현된다라면 XRP 수요는 가히 폭발적일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플은 정부, 은행들과 협업을 늘려가며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던 ODL 거래량 증가와 파트너 은행 확대라는 변화들이 이제는 수치로 드러나서 XRP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게 느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XRP를 둘러싼 세 가지 주요 이슈, 그러니까 SEC 소송 거의 종결, ETF 상장 기대감, 실사용 확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규제 위험에 움츠러들고 투기적 자산으로만 취급받던 XRP가 뭐 몇 년 전 얘기할 것도 없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0.6달러에서 XRP 죽었다, 심정지 왔다, 이런 비아냥을 받았던 게 불과 1년 전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 불확실성을 진짜 거의 다 털어냈고 제도권의 문턱을 넘보면서 실물 경제에서 활용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알트코인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이렇게 깊은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은 XRP의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지금 당장 매수해서 단기간에 의미 있는 수익을 얻겠다. 그건 역시 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500% 이상 XRP가 폭등했을 때 그 과실을 얻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3년, 4년 이상 XRP에 투자를 하면서 마음고생 죽살이한 그런 투자자분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다만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었던 악재들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건 또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사면 단기간에 폭등하겠지라고 해석을 하면 큰 오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까다로운 종목이라는 거, 하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이 가격 변동성과 외부 변수들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지만 지금의 XRP처럼 펀더멘털 측면에서 탄탄한 개선을 이뤄낸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해소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ETF 등장의 가능성으로 기관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또 실사용처 증가로 내재 가치가 높아지는 이 삼박자 호재를 모두 갖춘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긴 암흑기를 견딘 XRP 투자자들에게는 비로소 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물론 지난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이 폭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의 이 짜릿함을 느끼긴 했지만 지금의 이런 구조적인 전환이 앞으로 XRP의 재평가와 도약으로 이어진다라면 지난 시간의 인내와 믿음이 정말 빡세게 보상받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